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TV입니다. 지금 시간이 2022년 11월 16일 오전 7시 31분입니다. 오늘 방송은 차트적인 거를 이제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PPI 모든 수치값 지금 제가 아무리 조사를 해서 말을 해도 하나도 안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겠죠. 제가 실력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매크로적인 거는 정확하게 다 맞고 있습니다. 후원자분들한테 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미리 강의상으로. 그래서 달러가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차트 보시다시피 US 500 선물 지수를 보면 정확하게 영망치가 떨어져 있는데 이 빨간색이 아니라서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옵션 만기일도 다가오기 때문에 주가는 여기서 바로 4150을 가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에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옵션 만기일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러면 아마 트레이더들도 옵션 만기를 위해서 해지를 해야 됩니다. 해지를. 그래서 그 자료들이 차트상으로도 조금씩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달러를 한번 보실게요. 달러 보면 여기서부터 급락하고 PPI 때 수치값이 발표되게 해서 급락했다가 말아 올리죠. 이거 쭉 말아 올리면서 이때 동시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G20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공동성명을 내는데 러시아 관련 공동성명을 내는데 그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11시 30분이었어요. 제 제자분 한 분하고 그때 통한 내용이 있는데 개인정보값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래요. 자, 달러 이렇게 말아 올리면 이건 뭡니까? 달러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영만치가 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켜봅시다. 근데 저는 주가가 이제 갑자기 폭락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자, 옵션 만기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옵션 만기일은 고평가된 놈을 조정하는 날입니다. 고평가된 놈을. 지금 고평가된 게 뭐죠? 지수입니다. 지수값. 지수값이 정확하게 고평가됐기 때문에 이 지수를 조정을 해야 되는 시기이죠. 지수. 자, 그러면 최소 제가 생각하는 조정값이 지금 현재 SPX 기준으로 해서 공정가치가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한 거는 계산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리저브 밸런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퍼가 11.35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유동성 값이 나오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공정가치 수치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 수치값으로 공정가치가 지금 대략 한 3,800이 맞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3,800까지 저는 무조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3,800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지겠죠. 여기 저는 여기까지는 3750까지는 무조건 조정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왔다가 그 다음에 반등할 때는 그 다음 반등할 때는 4150을 찍는다고 생각해요. 자, 이런 계략적인 패턴이 이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버블 터지기 전에도 여기 보시면 거의 비슷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죠. 노벰버 25일 쭉쭉쭉 올랐다가 어떻게 되죠? 작년 11월 달에도 쭉쭉쭉 올랐다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큰 조정이 왔습니다. 큰 조정이 왔다가 언제? 21년 디셈버 3일까지 큰 조정이 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산타랠리가 나타나면서 마지막 여기 고점을 딱 뚫어버리는 거죠. 뚫으면서 주가가 그 다음 박살나는 그림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비슷할 확률이 높거나 이 기간이 조금 빨리 당겨질 수도 있겠죠. 매크로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거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나타내면서 쭉 미친듯이 폭락하지 않을까. 이 그림이 추가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여기 1월달부터 나타났던 이 폭락 그림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서 3천까지는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달러가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빅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빅스가 이네들이 이제 다 보세요. 자, 우물 1개, 우물 2개 끝났죠. 이제는 빅스가 어떻게 되죠? 이 빅스 RSI 기준선이 이렇게 해서 라운딩 그리면서 쭉 올라가고 빅스도 올라갑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보세요. 자, 빅스가 올라가면 지금 어떻게 패턴이죠? 이 빅스 자체는 08년 패턴을 따라갑니다. 가면 무슨 사건이 터지더라도 터지고 그 다음에 못해도 35까지는 슈팅 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쉽게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빅스 말고 무브를 보겠습니다. 무브, 채권 변동성 지수. 빅스 바로 위에 저는 VVIX를 해놨네요. VVIX도 어떻게 되죠? VVIX도 바닥 찍고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VVIX. 여기 보시면 피보나치 0.382 구간 77.51. 쫙 정확하게 77.51 딱 터치하고 딱 반등을 하죠. 반등을 합니다. VVIX가 먼저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VIX가 따라가고 스큐가 먼저 기본적으로 그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무브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큐도 보시면 이 스큐 같은 게 이 점선이지만 어떻게 되죠? 요 RSI만 보시더라도 50 넘었죠. 일본 기준으로 스큐가 50이 넘었다는 건 뭡니까? 블랙스완 지수가 50이 넘었다는 건 뭔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브를 보시겠습니다. 무브. 채권 변동성 지수. 무브. 이 무브도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죠? 무브 오늘 뜨면은 무브 RSI 평균값 지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무브가 더 뜨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렇게 내려왔다가 무브는 쭉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2차 폭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채권 가격, 채권 금리가 갑자기 폭등을 하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 제가 후원자분들한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채권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우선 재무부에서 자료가 나온 게 뭐냐면 정확하게 11월 15일, 미국 날짜로 11월 15일 이제 끝났죠. 그러니까 장이 끝났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 장이 끝났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대규모 채권 발행을 합니다. 그게 500억 달러인가? 그런데 우선 그 부분 뭐 보여드릴 상관없으니까 제가 잠시 파일을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재무부 사이트를 그냥 번역기를 돌린 거예요. 원본은 뭐 여러분들 알아서 보시고 우선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언제? 11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발행을 하고 그 세부적인 데이터 값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 조사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결론은 뭐냐? 재무부가 예를 들어 11월 15일인가 그때 기준으로 해서 그 변제해야 되는 채권 상환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 1,000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재무부는 이 1,000원이 아니라 1,500원치를 추가적으로 공개시장에 발행을 합니다. 발행을 하고 그 500원에 대해서는 어디다가 넣어놓죠? 뉴욕 연준이 TGA 통장에다가 넣어놓고 그러면 채권 발행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 금리는 기본적으로 채권 금리는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올라가는 것이. 하지만 어제 PPI 수치값이 낮게 났기 때문에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것이지 기본 논리적으로는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재무부의 포지션 그리고 매크로적인 것을 보면 어제 미사일 떨어진 것만 보더라도 아시겠죠? 북극곰은 절대로 그 따뜻할 때는 잘 안 싸웁니다. 그 구소련의 전쟁 패턴을 공부를 해보면 따뜻한 날보다는 한겨울에 싸웁니다. 한겨울에. 그 뉴스에 보면은 지금 현재 러시아 극동기 전쟁할 때 과연 피복이 올바르게 세팅이 되어 있을까 그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도 당연히 문제는 많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러시아 쪽에서는 피복 공급 부분이 많이 힘들어지지만 결국에는 전쟁은 무엇으로 합니까? 돈으로 합니다. 돈으로. 결국 전쟁은 돈으로 합니다. 그 전쟁이 안 끝나도록 미국은 12월 5일날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알려드려요. 후원자분들은 벌써부터 2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12월 5일날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우랄 석유에 대해서 유가 상한제를 시행합니다. 12월 5일날 우랄 석유에 대해서 유가 상한제를 시행합니다. 유가 상한제. 그 금액도 있어요. 이 금액을 미국이
이 상한선을 적게 잡아야 되는데 높게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는 전쟁 자금을 우랄 석유를 팔아서 계속 전쟁 자금을 조달합니다. 미국은 겉으로는 화해하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원하는 것은 지속적인 전쟁을 원합니다. 아니면은 휴전, 일시적 휴전. 휴전을 해야 양쪽에다가 무기를 팔아먹겠죠. 당연히 미국이 러시아에다 무기를 팔아먹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 러시아에다가 무기를 팔아먹겠죠. 그거는 제일 마지막 그림이고, 이번 겨울에 어떤 전쟁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득이 많습니다. 이득이. 미국의 역사가 그래요.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제가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핵심적인 거는 달러가 살아나고 있다. 이거 밑꼬리 말아 올린 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무브 살아나고 있는 거 VVIX, 그 다음에 VIX 모두 지금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 살아나고 있고 SPX는 영망치가 떴다는 거. 감사합니다.